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9,200만 명의 국민이 두려움의 벽을 넘었습니다. 이제 거리의 시위가 아니라 완전한 내전입니다. 31개의 주, 70개의 도시가 불타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하나씩 사람들의 통제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콤에서 이스파한까지, 마슈하드에서 하마단까지.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테헤란의 함락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시위대가 하마단을 점령했고 테헤란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성지 콤도 대부분 그들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군은 무력하며 사람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심지어 사람들의 혁명적 대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테헤란의 거리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권의 심장이 멈추기 직전 하메네이와 성직자들을 위한 플랜 B가 발동되었습니다. 하메네이와 그의 팀에게 선택의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인지 아니면 아사드처럼 모스크바에 의지할 것인지. 푸틴은 몰락한 독재자들의 수집품에 새로운 조각을 추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권이 상상하지 못한 순간에 불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도는 통제할 수 없는 산불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신 OSINT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 사건들은 테헤란 중심의 시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70개 이상의 도시가 동시에 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난 혁명입니다. 정권에 의해 철권으로 홍보된 혁명수비대, 이란 혁명수비대 IRGC와 바시즘 인병대는 단 7일 만에 국가의 전략적 기피에서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물류 라인이 끊겼고 통신망이 차단되었습니다. 메르브 먼지와 시라지에서 오는 이미지에 특히 주목하세요. 여기서 민간인들은 단순히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억압의 상징인 경찰서를 물리적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시라즈와 누라바드에서는 전면적인 비대칭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정권의 장갑차에 맞서고 있으며 놀랍게도 수적 우세로 이러한 충돌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벽이 깨졌습니다. 공포 전술은 역효과를 내어 분노를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샤리아르 지역과 테헤란의 관문에서 일어난 일은 전술적 전환점입니다. 정권의 가장 신뢰받는 특수작전 부대인 에노포는 몇 분 안에 진압했어야 할 지점을 며칠 동안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하나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함께 있습니다. 로레스탄주에서는 사람들이 정권의 준군사 조직인 바시지 대원을 그들의 지역에서 물리적으로 쫓아냈습니다. 유니폼을 벗고 도망친 그 군인들은 정권의 부적 환상이 사라진 순간의 이미지입니다. 정권의 붕괴 지점은 보안군이 지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한 그 중요한 순간에 발생했습니다. 타임즈에 유출되고 서방 정보기관에 의해 확인된 보고서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테헤란에서 통제력을 잃을 경우 발동할 매우 비밀스러운 탈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86세의 하메네이는 보안군이 시위를 진압하는데 불충분하거나 편을 바꾸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약 20명의 가장 충성스러운 보좌관들과 가족과 함께 하메네이가 긴급히 국외로 대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예상대로 모스크바입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푸틴에 대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란 문화가 서구 문화보다 러시아 문화에 더 가깝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가 그에게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피난처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탈출 계획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물류 이동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테헤란 하늘의 항공교통은 정상적인 외교나 상업 흐름을 훨씬 넘어섰으며 패닉 상태의 대피나 정권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순간의 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OCNT 분석가들과 비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벨라루스와 러시아 공군 소속의 IL-76 대형 수송기가 테헤란에 잇따라 착륙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최소 5대의 대형 화물기가 착륙한 것은 악의 축으로 알려진 동맹이 서로를 구하기 위한 물류 작전에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비행기들은 무엇을 싣고 있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둘 다 정권이 죽어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첫 번째 가능성은 이 비행기들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만든 군종 통제 탄약, 무기 및 장비를 이란에 줄어들고 불충실한 보안 부대에 운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은 자신의 국민에게 사용할 탄약을 위해 후원자인 푸틴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이자 더 어두운 가능성은 이 비행기들이 하메네이와 그의 엘리트들의 탈출 계획을 위해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메네이가 통제하는 방대한 자산 네트워크인 세파드가 950억 달러를 초과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화물기들은 이란 국민의 도난당한 불을 모스크바로 밀반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지 상황은 외부 개입보다는 자연적이고 멈출 수 없는 내부 붕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안군, 혁명수비대 또는 IRGC와 바시지 민병대는 수년간 정권의 철권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부 보고서는 보안부대 내에서 심각한 분열, 불복종, 사령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메네이가 그의 가장 신뢰하는 지휘관들조차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 그는 그 악명 높은 탈출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 붕괴를 가속화한 가장 큰 요인은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 왕세자의 전략적 호소였다. 팔라비는 보안군에게 그들이 정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2600년 된 페르시아 유산의 보호자임을 상기시키며 국민에게 무기를 겨누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 메시지는 정권의 이념적 갑옷을 꿰뚫고 안보부대 내에서 국가 정체성과 신정적 충성심 사이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하메네이의 편집증은 거리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궁전 내부의 그림자들에서도 비롯됩니다. 이스라엘과의 충돌 중 벙커로의 후퇴와 생존 집착의 발전은 그가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서방 정보 분석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현재 정신적, 신체적으로 약해졌으며 사건을 통제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붕괴는 모스크바로의 탈출 계획을 플랜 B에서 불가피한 결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이란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1979년에 그가 전복시킨 샤와 같은 운명을 하메네이가 겪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샤는 이집트로 갔습니다. 하메네이는 세계 최대의 왕따 국가인 푸틴의 러시아로 피신하려 하고 있으며 역사상 가장 큰 주정학적 패배자 클럽에 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란의 뒷골목에 국한된 지역적 봉기가 아닙니다. 이는 모스크바에서 베이징, 카라카스에서 다마스쿠스까지 이어지는 독재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란 정권의 붕괴는 단순한 정부 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푸틴의 전쟁 경제와 글로벌 테러 자금 조달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그 여파는 이란 국민의 분노의 근원인 자금 흐름에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타격을 가합니다. 수년 동안 이란 국민이 리알화 평가조라 100%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기본 식료품 접근의 어려움으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하메네이 정권은 체계적으로 국가의 부를 해외로 유출시켰습니다. 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슬로건은 이 배신이 인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가자도 레바논도 아니다. 나의 삶을 이란을 위해. 이 슬로건은 정권의 이념적 정당성에 대한 마지막 못을 박습니다. 이란인들은 이제 그들의 아이들로부터 빼앗긴 돈이 헤즈볼라의 미사일, 예멘의 후티 드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샤헤드 드론으로 갔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메네이가 푸틴에게 판매한 드론 하나하나가 이란 국민의 복지에서 병원, 학교, 식사를 훔친 것이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이 도둑질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심판은 푸틴의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권의 국내 전선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하메네이가 수년간 부드러운 권력과 이념적 리더십으로 마케팅해온 이미지는 그의 국민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테헤란에서 벨라루스 화물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것은 정권이 자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소외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정부가 다른 독재자로부터 자국 시민을 억압하기 위해 곤봉과 최루탄을 수입한다면 그 정부는 사실상 끝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이란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대리 세력에도 치명적인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와 후티는 테헤란의 ATM이 중단되고 본부로부터의 명령과 자금이 끊기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무너지면 중동의 악의 축의 중추가 부서질 것이고 이로 인해 러시아의 지역 내 전략적 투자는 모두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란에서의 페르시아 민족주의의 부상과 팔라비 향수가 러시아에게는 이념적 악몽이라는 점입니다. 시위대가 자베드 샤 구호를 외치고 폐위된 샤의 아들 레자 팔라비가
통합의 인물로 등장하는 것은 러시아와 이슬람 정권 간의 상호 이익 관계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속적이고 서구 통합적인 이란 행정부는 모스크바의 자연스러운 경쟁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맹이 아니라. 제재에서 자유로운 이란이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 푸틴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로의 하메네이의 비행은 단순한 인사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 남부 측면에서 거대한 전략적 공백과 적대감의 탄생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는 이제 남쪽에서 우호적인 정권을 잃고 친서방 거대 국가와 이웃이 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파급 효과는 또한 러시아의 다극 세계 서사를 무너뜨립니다. 푸틴과 하메네이가 수년간 퍼뜨린 서구 패권에 대한 저항이라는 동화는 이란 국민의 자유 요구 앞에 무너졌습니다. 다극 세계는 러시아의 동맹국들에게 그리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신뢰하고 크렘린에 의존하는 모든 정권은 자국민에 의해 전복될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이란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에서 시리아까지 크렘린을 주시하는 모든 이들에게 두려운 예고입니다.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짐을 싸고 탑승하는 하메네이는 전 세계 다른 독재자들에게 푸틴은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은퇴 후 여름 별장만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세계 권력 균형에서 러시아의 명성을 붕괴 직전으로 몰고 갑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모스크바로의 하메네이의 도피는 푸틴에게 환대의 예가 아니라 전략적 사형 선고입니다. 수년간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이란에 저렴하고 접근 가능하며 대량 생산된 군사기술에 의존해왔습니다. 특히 샤헤드 136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의 공급은 러시아 군대의 작전 능력의 중추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 러시아의 탄약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란 행정부는 헌법적이든 민주적이든 러시아와의 이 더러운 군사거래를 첫 번째 행동으로 중단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생산 공장과 무기 설계도를 손에 쥐고 있더라도 새로운 이란 행정부는 그것들을 어떻게든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선에서 푸틴에게 재앙을 의미합니다. 재고가 줄어들고 생산 능력이 서방 제재로 인해 붕괴되면서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공급선 없이는 우크라이나 깊숙이 공격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샤헤드가 침묵할 때 러시아의 공중우세 주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 그 이상입니다. 러시아의 물류 기반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하메네이의 몰락은 러시아 군사교리의 붕괴를 가져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모스크바의 세계적 이미지 변화입니다. 푸틴의 수도는 더 이상 초강대국의 중심이 아니라 독재자들의 박물관이나 독재자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축출된 지도자 야누코비치가 그곳에 있습니다. 시리아의 학살자 아사드는 다마스쿠스가 함락되었을 때 그곳에 피신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국민에게 발포를 명령한 하메네이는 푸틴의 보호 아래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를 국제무대에서 고립된 불량 국가의 후원자, 범죄자와 도망자만을 위한 피난처로 가두고 있습니다. 푸틴이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려는 꿈을 꾸는 동안 그는 실패한 지도자들의 세계 최대 컬렉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또한 중국과의 러시아 관계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베이징은 혼란과 난민 독재자가 아닌 안정과 무역을 원합니다. 이란의 붕괴와 이를 막지 못한 러시아의 무능력은 모스크바가 얼마나 신뢰할 수 없고 약한 파트너인지를 시진핑에게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보호 아래 있는 이란의 쉬운 붕괴는 베이징이 중동 전략을 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중국은 패배할 말에 걸지 않습니다. 하메네이의 모스크바행은 사실 러시아-중국 동맹의 균열을 심화시키는 타격입니다. 푸틴은 이제 고립되었습니다. 동맹을 보호하지 못하고 그들이 도망칠 때만 환영할 수 있는 지도자는 세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메네이의 존재는 크렘린의 부담이 되고 수치의 원인이며 전략적 패배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란 무기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시리아에 있는 기지와 이란 영공에 대한 접근도 모두 위태롭습니다. 이것은 질식 전략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서방이 아니라 이란 국민의 의지입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깊이는 이제 모스크바 교외의 고급 안전 가옥으로 제한됩니다. 그 순간까지 크렘린이 불멸하다고 믿었던 악의 축은 이제 카드집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꺼지는 불빛은 사실 모스크바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탄입니다. 하메네이의 탈출은 푸틴의 난공불락 요새가 사실 절박한 독재자들의 마지막 정거장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이란 정권이 붕괴되었고 푸틴의 승리의 꿈은 이 붕괴의 잔해 속에 묻혔습니다. 러시아의 탄약 공급선은 사라졌습니다. 동맹국들은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들의 수도에서도 민중의 분노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푸틴은 이제 탄약 없이 고립되었습니다. 테헤란은 함락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디일까요? 역사는 다음 목적지가 모스크바라고 속삭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조연특기에서 컨텐츠 돼요.